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야경 사진을 같이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렌즈 리뷰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야경 사진이지만은 촬영 궤적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위치도 한번 보고 야경 사진을 어떻게 찍고 보정까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자, 롯데월드 타워를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보이죠. 건물이 100층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위치가 보통은 여기 잠실 주공아파트라고 있죠.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에서 여기 이제 530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면은 요 들어가시면은 쭉 끝까지 제일 위에 높은 층에서 찍으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저도 15층까지인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15층에는 다른 분이 먼저 촬영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층 아래 14층에서 찍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비상 계단이 있는 쪽에 가시면은 바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보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피해가 혹시 사는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갈까봐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저녁에 막 이중으로 주차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혹시나 이제 피해 갈까봐 저는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돈을 내고 여기 호텔이 있어요. 롯데월드 호텔. 그래서 이 호텔에다가 이제 유료로 차를 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 길로 들어가가지고 14층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보면은 롯데월드 타워가 제일 잘 보이는 구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촬영은 이렇게 530동을 찾아가셔가지고 바로 요 앞에서 촬영하시면 좋아요. 근데 촬영하고 보니까 들어갈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위치 때문에 먼저 보냐고 낮에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낮에도 들어가니까는 별도로 이렇게 제재를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주민들한테 피해를 갈까봐 또 차 주차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유료 주차장에다 대고 걸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자,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건 이제 완전히 보정은 아니고 로우 파일에서 밝기하고 왜곡을 좀 잡아놓은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야경을 찍는다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한 컷으로 많이 촬영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차량 궤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찍는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차량 궤적을 이제 같이 담으려고 이렇게 여러 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쪽 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을 많이 찍고 하나, 둘, 세 장.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자,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 한 세 장,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 그렇게 나중에 찍어가지고 궤적 부분만 합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진을 이제 이렇게 열어서 자, 요거를 이제 원모 사진을 봅시다. 자, 사진 한 장 보면은 자, 시간은 한 4초 정도로 찍었죠. 근데 4초가 제가 볼 때는 뭐 액정으로 볼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좀 짧아요. 그래서 이 궤적사장을 찍을 때는 저기 멀리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로 이제 담을 것인가 화각을 이제 먼저 정해 놓겠죠. 그 담해 놓으면은 차량이 뭐 정지가 돼 있다가 오는 순간이다 아니면 쭉 계속 달리는 이제 구간이던 그렇게 이제 보셔가지고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해 놓고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차의 시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4초다 아니면 10초다 뭐 15초다 그럼 15초 아주 길게 15초다 그러면은 15초로 셔터 스피드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초로 쭉 흘러오는 장면들을 한 3장 4장 길게 어차피 이제 차량이 흘러오는 궤적만 합칠 거니까 여기 한 5장 찍고 또 뭐 반대쪽에서 뭐 오거리나 사거리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따로 여러 개를 같이 찍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찍어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저는 3장 하나 둘 셋 이렇게 저는 이제 6장으로 불러왔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본 값으로 다 돌려볼게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 자, 기본 값으로 재설정. 자, 이제 해가 질 때 제가 이제 요 사진 말고 세로 사진도 찍었어요. 세로 사진이 이제 메인이었기 때문에 세로 사진 같은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왜곡 잡는 거를 이제 먼저 많이 보여드리려고 요 사진을 선택했는데 세로 사진은 해가 지기 한참 전 대낮부터 찍었어요. 이제 타임랩스로 촬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해가 조금 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조금 어둡죠. 요거보다 야경을 찍는다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상황에 찍어야지 하늘도 파랗고 더 잘 나오겠죠. 요 정도 사진에서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한 장을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야경 사진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어두운 부분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자, 어두운 부분만 자,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끝까지 올리면은 자, 안부가 이제 묻혀있던 부분들이 자, 요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자, 이 밝은 부분만 보이고 어두운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 쭉 밝혀주고 자, 이 정도만 밝혀줘도 많이 사라져 있죠. 자, 그리고 검정 계열을 조금만 더 살려볼게요. 자, 이 정도로 살려주면서 컨트라스를 다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밝은 부분 쪽을 보면은 자, 이런 쪽은 아직 괜찮은데 요런데 너무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날아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밝은 영역하고 자, 흰색 영역을 자, 요 부분은 이제 날아가는 부분은 요 정도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정도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밝기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콘트라스트 대비를 좀 주고 그 다음에 활기를 올리고 자, 채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채도를 한 요 정도로 올리고 자, 그래서 자, 밝은 영역을 조금 더 내리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금 더 올려주고 자, 이렇게 대비를 조금 주고 자, 그리고 곡선 쪽에서도 자, 이렇게 어두운 영역 쪽이 되겠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주고 자, 대비를 조금만 더 줘봅시다. 자, 대비를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죠? 자, 대비를 조금만 더 줘볼게요. 대비를 조금 더 주고 자, 그 다음에 세부 탭을 눌러서 선명효과를 야경사진도 선명효과를 많이 줘야 돼요. 건물하고 만약에 이제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럼 빛갈라짐 때문에라도 선명효과나 이런 세부묘사 이런 걸 좀 많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스크는 한 3 정도 그 다음에 노이즈 감소도 좀 올려주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세부 선명효과 탭을 좀 꺼보면은 세부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니까 아주 건물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이 더 잘 살죠. 자, 이런 나무나 이런 가로등의 디테일 쪽에서도 자, 선명효과를 주니까 아주 샤픈이 좀 잘 먹으면서 잘 살아나죠. 자, 이 정도면은 색상은 조금 뭐 기본적으로는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후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어두웠던 사진이 안부하고 어두운 영역도 끌어올리고 선명효과를 주고 또 채도를 높이고 이런 효과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이런 이제 야경 사진으로 됐죠. 자, 그리고 색온도도 한번 조금 바꿔볼까요? 자, 색온도는 그냥 뭐 빨간색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원본값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쭉 내려서 색상 혼합은 여기는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색이면은 크게 이제 뭐 만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색상 혼합은 접어두고 색보정도 접어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왜곡을 한번 볼게요. 자, 왜곡을 제가 아까 사진의 원본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롯데월드 타워가 엄청 크고 지금 보면은 자, 13mm 렌즈에서 14mm 구간으로 찍었어요. 최대 광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많이 생겼죠. 이 건물 자체도 지금 왜곡이 많이 누워버렸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왜곡이 더 생기게 이 타워 위주로 잡았어요. 여기는 오히려 좀 삐뚤어져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요걸 이제 잡는다 그랬을 때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자, 도형이 안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도형 탭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 탭을 딱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 이제 수동 변화로 돼 있죠. 그래서 수직을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자, 바로 아래쪽도 깔끔하게 왜곡이 잡혀버리죠. 그 대신에 이 수직 탭을 이 거의 반 이상의 아래쪽의 부분을 똑바로 세우기 때문에 가운데 이 렌즈홀을 되게 넓게 찍어야 돼요. 넓게 찍기만 하면은 수직 탭으로 해가지고 위쪽 부분을 왜곡을 잡을 수도 있고 아래쪽 부분을 왜곡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왜곡을 조금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서 내려가면은 자,
자, 건물이 잘리는 것까지 살짝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13mm로 이렇게 화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13mm에서는 왜곡이 분명히 이제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를 꺼버리면은, 자, 요 건물에 왜곡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도형 탭에서 요거 눈을 잠깐 꺼버리면은, 자, 왜곡이, 건물의 왜곡이 완전히 가운데로 몰리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잡아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그때 보정했을 때는 이 하늘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좀 이제 해가 지는, 만약에 이쪽은 이제 뭐 노을 방향이 아니지만은 노을이 지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심심하지 않아 가지고 괜찮은데, 너무 심심해 가지고 도형 탭은 만지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좀 왜곡은 됐지만, 삐뚤삐뚤하게 왜곡은 됐지만 화면이 좀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보정할 때는 요 탭을 만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 탭이 있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에 요 주변 부분은 많이 잘려 나가겠죠. 여기도 요만큼은 이제 잘려 나가야 되고, 여기도 요만큼 잘려 나가고, 아래 부분도 요만큼은 잘려 나가겠죠. 자, 근데 사진을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서 봐도 이 도로가나 끝에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왜곡이 뭐 삐뚤삐뚤하게 생기지 않고 왜곡이 거의 뭐 잘 잡히는 거를 자,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수평 수직 왜곡까지 잡는 방법, 요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보정이라 봐야 이제 뭐 다 됐어요. 요만큼이면. 그래서 나머지 궤적을 합쳐가지고 여기를 잘라내는 것까지.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가지고 이제 보정을 다 했으니까 요 사진을, 자, 여기서 컨트롤 A 눌러서 불러온 사진들을 전체 선택하고, 자, Alt 키 누르고 S 누르면은 요 사진, 보정한 사진을 나머지 사진에도 다 적용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확인 눌러주면은 자, 나머지 사진에도 다 보정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도형 탭에서는 왜곡이 안 잡혔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다시 눌러서 컨트롤 A 눌러서 Alt S 누르면은, 자, 도형 탭에 보면은 도형 탭이 선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도형 탭이 선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래 도형 탭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효과나 이런 것들도 제가 수동으로 다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뭔가 이 사진은 왜 적용이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보실 때 광학, 도형 탭 뭐 이런 게 빠진 게 없나 다 보세요. 자, 그래서 도형 탭까지 선택을 하고, 자르기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했으니까 뭐 해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눌러주면은, 자, 도형 탭까지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지금 보정한 효과가 나머지 사진에도 다 적용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열기가 아니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스택 모드로 요 차량 궤적들을 또 합칠 거기 때문에, 자, 완료 눌러서, 자,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변환이 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된 사진을 도구, 포토샵 레이어로 파일 열기. 자, 그럼 사진이 이렇게 레이어 블록이라 해서 6장이 이렇게 열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야경 사진에서 스택 모드로 이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액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단추 모드를 해제하고, 자, 그럼 이제 플러스 버튼을 또 눌러서 새 액션 만들기. 자, 스택 모드.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장원추를 찍을 때는 평균 값으로 많이 하는데, 궤적을 합성할 때는 이제 최대 값으로 밝은 부분들만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값으로 이름을 해놓으면 되겠죠. 최대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 기능 키나 뭐 색상 같은 거 지정하실 분들은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록 눌러주고, 자, 레이어는 이렇게 이제 선택이 다 돼 있죠. 자, 레이어를 눌러주시고, 자, 고급 개체로 변환. 자, 이제 고급 개체로 하나로 합쳐졌죠. 그러면은 다시 레이어 들어가서 고급 개체 스택 모드에, 자, 최대. 자, 그러면 보시면은, 자, 전후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있던 것들이 이쪽에도 그렇고, 지금 아마 이쪽에는 이쪽 사진을, 이쪽 차가 흐르는 궤적 사진을 찍은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로 한버리면은, 자, 차량의 밝은 궤적 부분들만 다 합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정지를 눌러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 레스터화,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보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이제 단추 모드에서 또 잘 먹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추 모드로 가서 스톡 모드 최대값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레이어 삭제까지. 자, 여기서 이제 액션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실 때는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불러와 가지고 ACR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불러왔을 때 전체 선택, 이 사진이 전체가 이렇게 다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액션 이 단추를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럼 6개가 다 돼 있으니까 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는 차량이 아직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 보이죠. 자, 그럼 최대값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최대값. 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작동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야경 사진 같은 경우도 뭐 궤적 사진을 이렇게 이제 많이 찍었다. 그럼 최대값으로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갔다 와서 사진만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면은 한 번에 궤적이 쫙 잘 합쳐지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트리밍만 하면 되겠죠. 사실 이 사진은 이렇게 잘라 가지고 자, 여기도 검은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자, 여기도 주변을 이렇게 잘라주면은 자, 궤적까지 이렇게 합성이 돼 가지고 보정이 잘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를 복제를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칼라를 좀 올려도 되고 또 뭐 샤픈 효과는 이제 아까 주기는 했는데 여기서 샤픈 효과를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더 주실 분들은 더 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정한 상태에서 왜곡을 조금 덮여야 되겠다 그럼 왜곡을 조금 덮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정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야경 사진 보정하는 방법, 일단은 뭐 ACR에서 기본적인 보정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궤적 합치는 방법, 그 다음에 궤적을 또 액션을 만들어서 야경 사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차량 궤적이나 쉽게 액션으로 만들어서 합성, 그 다음에 왜곡 잡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보정 같은 경우는 또 레이어 복제를 해가면서 자신의 색깔이나 기호를 맞춰서 보정을 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정하면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 한번 주시고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거 뭐 사진을 첨부해 갖고 질문해 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이 떠가지고 영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긴 영상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